쓸 때까지 모두 바다로 뛰어내린다. 실시. 쇼를 해라, 쇼를 해. 어쩌라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특수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최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실미도 지금 시작합니다. 임무를 확인한다. 1조 청와대 본총사, 2조 경호실. 찾아! 결국 국군에게 발각되는 북한 124 부대. 쏜다! 침투 목적이 뭐였습니까?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다. 같은 시간 폭력 조직 행동대장 강인찬은 상대 조직에 침투합니다. 깡패짓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고 강인찬 사형. 인찬의 범행은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월북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너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한 무리의 훈련병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발! 총 치우고 계급장 뛰고 맞짱 까보자고! 뭘 야냐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돈 많은 새끼가. 소란이 일어나자 교관 조중사는 초강수를 둡니다. 쇠 쓸 때까지 모두 바다로 뛰어내린다. 쇼를 해라, 쇼를 해. 하나, 둘, 돌봐. 셋. 어쩌라고? 죽기 직전에 놈들만 건져낸다. 네, 알겠습니다. 기원병 위치로. 교육대장 최준희. 너흰 사형수거나 사회 밑바닥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던 인간 쓰레기들이다. 훈련은 실제 상황보다도 훨씬 가혹할 것이며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어떤 장치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날, 너희는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군인으로 세상을 향해 떳떳이 각오가 된 자는 자기 손으로 군복을 입는다.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안전장치 달고 사심이 뚫어다녔냐 이씨.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정식 대원이 되었다. 우리 부대의 목표는 평양에 침투하여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다. 지금 들으면 황당한 얘기지만 저 시대의 반공 정서를 고려한다면 두려움, 중압감, 자부심 등으로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있으냐? 지옥 같은 훈련이지만 그만큼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예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윗고참이 혼나는 거겠죠. 니들이 조개야? 나랏밥 처먹고 니들이 하는 일이 뭐야? 포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문을 견디는 훈련도 받습니다.
훈련을 가장 잘 소화한 인찬, 상필, 근재는 조장이 됩니다. 저 편성에 네, 알겠습니다. 김신조 새끼들이 내려온 길 그대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겁니다. 바다로 갈 경우 22시경에 임진강 도착. 이 길 05시 전에 대동강물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만큼 수영한다는 게 가능해. 내가 자주 이용하던 코스니까. 교육대장 최준희는 북한을 수시로 침투했던 베테랑 요원이었고 실미도 부대원들은 해로 침투를 위해 수중 훈련을 시작합니다. 숙달된 조교의 시범. 42초입니다. 65초에 끊어.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고소 공포증이 있던 찬석은 바닥으로 추락해 큰 부상을 당하고 빨리 가, 이 새끼들아! 강인찬이 이끄는 3조의 차례. 맨 앞에 훈련병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김지호! 아래로 매달려! 빨리 가! 연병 머리 취해. 결국 훈련병 한 명이 사망합니다. 훌륭한 선택이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 나머지 모두의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동료를 떠나보내고 극도로 침체된 부대 분위기, 그리고 부상당한 찬석을 찾아온 조중사. 박찬석 일어나. 남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다시 깜방으로 쫓겨가서 오늘 매달리나 내일 매달리나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중사님. 밥을 짓든 청소를 하든 변소 청소도 앞으로 혼자 제가 다 하겠습니다. 중선이 누군가 그런 일을 다 해주마. 나머지는 훈련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능률도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우들의 식사를 영양가 있게 준비할 수 있나? 예, 동생 셋 제 손으로 밥해 먹여서 키웠습니다. 오징어 볶음도 할 줄 아냐? 야, 저 새끼 그럼 이제 산 거야? 취사병으로 남게 된 찬석. 덕분에 부대는 다시 웃음을 찾습니다. 백발 백중. 내일 밤 출정이다. 드디어 갈고 닦아온 실력을 사용할 기회가 찾아오고 사망자들의 영혼을 포함 최강의 31명을 위하여. 아들이 속으로 무서워서 저라는 거니까네 좀에만 이해해 주소. 아저씨는 안 무서워요? 왜 이러십니까? 말씀 낮춰야 안 합니까? 저 21살입니다. 그동안 아저씨한테 욕하고 막말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 마음이 고아가 웃자합니까 싸나가. 김일성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 684 부대원들의 칼과 총이다. 살아 돌아온 자는 38선이 허물어진 한반도에서 큰 영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684 특공대 만세! 684 특공대 만세! 교육대장입니다. 이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 작전 취소됐다.
내 돌려. 계속해! 김일성 모가지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모가지 따는 것도 그 새끼들 허락을 받아야 된다잖아, 이 새끼들아. 이날만을 기다려온 대원들은 작전 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놈씩 끌어올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해낼 수 있단 말이다, 이 새끼들아! 작전 재개 일시라도 결정이 교육대장은 작전 재개를 요청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묵살되고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진 실미도는 지원도 부실해져 갑니다. 좀만 덮어. 딴 사람도 먹어야지. 알았으니까 좀만 덮어. 이제는 너무도 숙련돼 지루해진 훈련. 어디다 쏘는 거야, 이 새끼야? 대장님이 일발 즉사부위를 맞추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저거를 오랫동안 쓰지 않고 달고만 있어도 죽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야, 이 새끼야! 훈련은 느슨해졌지만 대원들의 정신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화장실 좀 다니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저도 좀 급합니다. 이 새끼들이 정말. 모두가 잠든 시간 두 대원이 섬을 탈출하고 뭐가 중성이야? 무의도로 넘어간 둘은 관사의 여교사를 겁탈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이런 놈들은 아니고 정말 꼭 이러고 싶었던 거 아니야? 빨리 튀어나오지 못해, 이 새끼들! 이 선생 죽여버릴 거야. 죽여. 그깟 개집 하나 죽이는 거 내가 무서워할 줄 아나?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라. 너도 이 새끼야.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했던 다른병들은 결국 자결을 선택하고 안돼, 이 새끼야! 누워서 맞으면 허리 병신데 새끼야. 일어나. 실미도 부대원들의 죄는 항상 연대 책임입니다. 제가 쉬고 죽기 전에 혈금이 뜨자 굳게 맹세 비겁한 자야 비키리라 우리를 누게 인천은 원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를 보내줍니다. 국가의 목적에 의해만 부대원들의 권리를 위해 또다시 본부를 찾아간 교육대장. 부대 창설 당시 담당자였던 사람들 다 하지만 아무도 실미도 대원들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당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의 오국장. 이번 일 잘 마무리하시면 우리 대장님 맡길은 쭉 뻗겠죠. 이게 다 나라가 잘 되게 하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치가는 정치를 잘하고 군인은 군인의 몫을 해내고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끝까지 책임을 지면 나라는 저절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지랄 떠는 거였냐? 그것도 여기서 끼고 살던 마누라 퍼질러 놓은 새끼 다 버리고 넘어갈 정도면 뼈다구석까지 다 빨갱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 새끼가 낳고 키운 자식이 빨갱이가 아니면 누가 빨갱이야, 이 새끼야? 빨갱이 아니야. 넌 빨갱이야, 이 새끼야. 그래, 그 새끼 찾아가서 머리통에 구멍 내서 빨갱이 피는 어떻게 따는 건가? 내 눈으로 꼭 볼 거야. 그거 보려면 죽을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어. 알아? 인찬의 담당 조교는 그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월북한 아버지를 비난하지만 오히려 증오심으로 가득한 인찬의 의지만 더욱 불태웁니다. 잘못했습니다. 새끼가 겁대가리 없지. 전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땀만 먹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부터 누워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방에 불도 안 떼고 오늘도 아마 그렇게 주무실 겁니다. 지금 대장님께 내려진 명령 완벽한 정리입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진 명령입니까? 국가의 명령입니다. 중앙정보부가 국가입니까? 그 새끼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 일주일 주지. 그 일주일 후면 우리가 직접 684 부대를 접수한다. 직접 684 부대를 정리하지 않으면 684 부대원은 물론 명령 불복종으로 기간병들까지 모두 제거될 위기. 평화로운 부대를 보며 교육대장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쉬어. 물 좀 떠와. 예? 먹을 물 좀 떠오라고. 예. 부대 정리에 관한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 손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먼저 나간 후에 정리 작업을 하는 게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부대 정리가 불변한 명령이라면 우리 안전이라도 확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당연해? 명령 불복종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우리도 같이 정리되겠지. 우리한테 주어진 시한은 어떻게 됩니까? 야! 닷새 남았다.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평소 인정 넘치던 박중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나보고 한 달만 있으면 태어날 내 새끼 얼굴도 못 보고 죽으라고. 그래도 그래 새끼야! 훈련 때 악마 같았던 조중사는 오히려 이에 격분합니다. 야, 요즘 같으면은 여기도 그럭저럭 살만하지 않냐? 성필아, 인찬은 본인이 들은 사실을 상필에게 모두 얘기합니다.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 따르자고 그동안 그렇게 착한 척 애들을 위하는 척 한 거냐? 비겁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냐고. 한 번만 더 개기면 너 내 손에 죽어. 조중사 없이 가능한가? 지금 상태선 없는 쪽이 낫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귀신 봤냐? 어쭈 잘하면 찍겠. 일마가 더위를 좀 먹은 모양입니다. 가서 좀 쉬어. 고맙습니다. 조중사가 나가는 게 무슨 뜻이지? 오늘 밤에 다 해치우겠다는 거 아니겠나? 조중사는 본부를 다시 한번 설득해보라는 출장 명령을 받습니다. 조중사님 휴가 나가십니까? 출장이다. 오늘 돌아오십니까? 왜 그래 니들? 뭐 씹을 거리라도 좀 사다 주실까 싶어가 일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알았다. 충성! 처참한 살육전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이 밝기 전에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처리해야 한다. 일단 시작되면 우리나 저쪽이나 목숨을 걸게 될 거다. 그럼 지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우리 박 병장 일주일 후에 제대 휴가 간다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각자 자기 담당을 죽이라는 명령에 마음이 약해지는데 자기 담당은 자기가 책임지라고요? 그건 위험 요소를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그 새끼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먼저 무기고를 습격하고
소병을 뒤따라오지만 마음이 약해진 찬석은 자신의 담당 조교를 살려주고 맙니다. 작전 개시는 지금부터 30분 후. 공격은 역시 선빵.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육대장. 우리를 그냥 보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내 임무는 이제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밖에서 듣는 걸 알면서 왜 듣게 했습니까? 난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희와 목숨을 건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날 쏘고 가라. 아니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다. 본부의 명령과 병사들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교육대장은 결국 자결을 선택하고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조교들을 향해 어쩔 수 없이 총구를 겨눕니다. 가까이 오지 마.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박중사. 당신들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총을 겨누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희 같은 범죄자 출신이랑 우리들이 어떻게 같아? 이름도 없는 새끼들이랑 우리가! 내 말은 우리들이 내가 왜 이름이 없어? 나 한상필이야! 한상필이라고 이 씨발 새끼들아! 아무도 모르게 써먹고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계획이었던 거야? 모르면 우리가 가르쳐주러 갈 수도 있어. 본인들이 결국 이용만 당할 존재였다는 것에 분노한 684 부대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합니다. 01 불이501 DPS 351에 훈련 통보 확인 바람 이상 완전 무장. 시간 됐다. 청와대야 청와대. 엉뚱한 길로 돌지 말어. 우린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만나야 돼. 알겠어? 우리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살려줄 거죠? 걱정하지 말아요. 쓸데없이 사람은 왜 죽여요? 독배불이 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20여 명이 경인가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엔 무장공비들한테 김일성이 뭐가지 떠오라고 시키나 보지? 저런 새끼들이 정면으로 나가. 정면으로요? 무장공비 아닙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6발차 대원들이니까. 찬석아! 무장공비는 너무한가?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렇게 잔석을 떠나보내고 부대원들은 의지를 다집니다. 군인들 이상한 노래 부르고 군인들과 싸우면서 무장공비가 아니라면 대체 택들 뭐하는 사람들이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김일성 목을 따고 주석궁을 폭파하라. 이것이 너의 임무이다.
알겠습니다. 인지들 위치 정확히 파악하고 저격수들 준비 완료시켜. 예. 성필아, 애들 데리고 나가. 원상이, 애들 데리고 나가. 우리끼리 나가라고? 저 새끼들도 대가리가 있는데 꼴통 같은 새끼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개끌리듯 끌려왔다 그러면 믿겠냐? 둘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성필아! 네가 뭔데? 뭔데 네가 날 끌고 와? 여기까지 와서도 조장이냐, 씨발. 한 번 조장은 영원한 조장이야, 이 새끼야. 그래, 한 번 따까리도 영원한 따까리지. 씨. 따까리를 떼놓고 지들끼리만 잘난 척한다는 게 말이 돼? 황급히 사건 현장으로 달려온 조중사. 네, 알겠습니다. 5분 뒤 전원 발표한다. 당신 뭐야? 버스 한 병력, 제 부하들입니다. 그러네. 무장공비 아닙니다. 설득할 자신 있습니다. 봐! 이거 놔! 어차피 우리 다 죽는 거지. 신문에 무장공비 19명 죽은 걸로 나올 거고. 그거 재밌네. 뚱뚱한 무장공비 1, 다리 짧은 무장공비 2, 밥 많이 처먹는 무장공비 3, 오래 살라고 큰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최장수. 국립묘지에 이름을 남길 줄 알았던 실미도 부대원들은 그렇게 버스에라도 이름 3글자를 남겨봅니다. 준비되죠? 상비야! 있잖아! 내 생이다! 안 돼! 그렇게 산화한 병사들은 고작 몇 줄의 보고서로 기록되고 사건의 진실은 아주 오랫동안 캐비넷 속으로 묻혀버립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실미도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북한 1, 2, 4부대 공작원들은 실제 청와대에 침투할 뻔했다는 사실. 1968년 1월 17일 휴전선을 넘어 단 5일 만에 청와대 코앞인 북악산까지 침투했던 김신조 일당. 사실 침투 3일째 되던 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투 도중 산에서 나무를 하던 우씨 사형제와 마주쳤던 것. 원칙대로라면 이들 사형제를 죽여야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걸 어떻게 땅을 묻어야 되거든. 원 땅에가 땅을 팔 수가 있나? 한겨울이라 땅이 꽁꽁 얼어서 땅을 팔 수가 없었던 것. 또한 우씨 형제가 거짓으로 인민 해방을 원한다며 그들을 환영하자 침투원들은 우씨 사형제를 풀어주고 결국 그들의 목숨을 건 신고로 대규모 병력이 출동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씨 사형제가 아니었으면 제2의 6.25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편 북한의 청와대 습격에 대응하여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으로 창설됐던 684 부대. 사건 직후 무장 공비로 알려졌던 그들은 3시간 후 공군 관리하에 훈련받는 죄수들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죄수도 사형수도 아닌 감언이설에 속아 실미도를 택했던 가난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사건을 덮기 위해 생존자 4명에게는 즉각 사형이 집행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던 실미도 부대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